안녕하세요, 다타오입니다. 오늘 우주의 고향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주에도 고향이 있을까요? 있겠죠. 모든 것은 고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뿌리가 있으니까. 저는 뿌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뿌리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참 행복한 여행이었죠. 그런데 또 누가 답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뿌리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흔치 않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이제 저만의 비밀 루트가 있었죠. 그 길을, 내 의식의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친구, 귀인, 선배, 그런 성인들,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떤 선배는 나한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 길에서. 야, 우주는 무슨 개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쳐다봤어요. 그 말을 누가 하나 했더니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하나 덧붙인 게 있죠.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것까지 같이 또 세트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의식이 모두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수십 년간 파헤쳤던, 추구했던, 연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도 굉장히 위태로운 점, 깜박깜박하고 있는 촛불 같은 한 노인이 스르르 그런데 다가오더니 나를 보고 딱 웃는 거예요. 뭔가 예감이 좀 싸했는데 그 노인이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불마저. 그래가지고 내가 황당했죠.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영감. 그랬더니 그 영감은 딱 모습 보니까 노자 같아요. 아마 노자였을 거예요. 씩 웃는데, 자, 불이 꺼진 순간, 내 지식의 한 점, 내 경험의 한 점 불이 꺼진 순간, 온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마치 저 밤에 별마저 사라져버린 허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암흑. 그런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습이 보이고, 그 노인의 미소가, 그리고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향에 온 것을 축하하네. 이런 목소리가. 그때 그 없음 속에서 느껴졌던 텅 빈 충만, 그리고 모든 감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느껴졌던 절대 감각, 이것을 잊을 수가 없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자각이라고 해요. 좀 더 멋진 말을 쓰면 무의각, 아무것도 함이 없는 깨어있음, 어떤 조건적인 각성을 유의각이라고 하죠. 뭘 만져서 안다, 뭘 느껴서 안다, 내 기분이 어떤걸 안다, 이런 것은 다 유의각이죠. 근데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의 각, 그런 것은 무의각이라고 합니다. 마치 내 의식은 지금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에 주화를 만지는 것처럼 또렷또렷했어요. 이것이다. 이것을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무극. 무극이라 하면은 뭐죠? 동양학의 아주 시원이죠. 무극에서 시작해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뭐 음양오행으로 쭉 퍼져가는 것이거든요. 그 학문의 디테일의 처음을 딱 들어가 보면 역시 다시 무극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무극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있는 자리죠.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은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면은 신의 존재가 과연 있는가, 이런 감각으로 철학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이 만든 꾸민 일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신하고 어떻게 접촉하나, 신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철학이 혼자 막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과학 너도 좀 도와줘봐 해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이 형님 하고 쫙 나섰는데, 어느 날 과학이 혼자 너무 달리면 철학이 못 쫓아가요. 그러면 과학은 절름발이가 돼요. 또 맹인이 돼버리죠. 갈 곳을 모르고 가니까 과학이. 철학은 또 과학이 없이는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철학과 과학이 2인 삼각을 하듯이 자리를 묶고 막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서양적인 철학이고 과학이었던 것이죠.
동양은 어땠냐면은 그것이 출발한 자리, 무극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동양의 철학이고 동양학의 시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찾아 헤매는 것, 그런 날에는 그것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 밖을 뛰어나가서 집을 찾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고, 내 눈동자로 밖을 바라보지 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집 뒤뜰에 있었던 파랑새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찾아 헤매물 쉰 자리, 바로 그것.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한 그 자리, 그것이 덧붙이기 이전의 순수각성 자리, 무극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모든 것이 출렁거리고 있죠. 마치 촉근 이론에서 그것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 형상처럼, 이런 것이 제 지금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이걸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의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마가 반응할 거예요. 우선. 왜냐하면 이마, 이 속의 전두엽, 좀 정확히 말하자면 이 미심자리, 이 자리가 그 진리를 향해서 번쩍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장을 은은하게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지금 듣고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은 틀리지 않겠죠. 진정한 철학의 출발, 그것이고 그 끝은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이 나와야 이게 인문학이죠. 철학은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토의 서재는 바로 그 길, 아까의 그 비밀 루트, 내 의식의, 여러분 모든 분의 의식의 길, 그 길 가까이 피어있는 꽃이며 유실수고 아름다운 과일이죠. 그래서 그 새벽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명이에요. 여기서 새벽은 뭐냐면 바로 태극입니다. 태극은 분별이 시작된 자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자리 이전은 아주 깜깜한 그 자리예요. 마치 천지현황의 자리죠. 천현, 하늘은 눈을 감은 상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무극을 설명한 말이거든요. 하늘과 무극은 다른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주의 다른 이름이고 신의 다른 이름이죠. 신의 이름이 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극이고 그 중에 하나가 천이고 또 하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고, 그렇죠. 인내천이니까 살다 보면 낯선 풍광,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낯선,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도 안심하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저 천지가 두루마리 말 때 사라져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향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죠. 모든 것의 씨앗이 별처럼 뿌려져 있는 고향, 그것을 무진장이라고도 해요. 끝없이 저장되어 있다. 모든 것이, 모든 가능성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기까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안심하세요.